내년 9월에 이제 서울에 17년 만에 장애인 학교가 문을 엽니다. 딱 지난해 이맘때 장애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기억하시죠? 예. 무릎 꿇고 학부모들에게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한 게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합의 뒤끝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이 문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생긴다면 두 분은요? 같이 사는 공동체니까 특수학교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생기는 것인지, 말짱하게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없어지고 거기에 장애학교가 생기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마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동안 쓰이던 학교가 문제가 이제 다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새로운 학교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 뭐 쓰레기 처리장이나 이런 곳이 온다면 약간 거부감이 있겠습니다만 장애 학교가 과연 혐오 시설로서의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다시 되물어봐도 별로 그렇게 여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쓰레기 소각 시설도 참 현대식으로 짓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또 한 1년 전쯤입니다. 네, 장애인 학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해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주민 간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강서구 주민들의 날선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네, 장애 학생을 둔 부모들 눈물로 호소했는데요. 강서구 주민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지키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강서 특교학교 설립을 둘러싼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특수학교 대신 한방병원 설립을 주장했던 주민 측과 김성태 의원, 지역구 의원이죠. 또 특수학교 설립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요. 조희영 교육감은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했는데 그래도 장애인 학부모들은 할 이야기가 남은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찌 살까를 걱정하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우리 부모들의 희망이란 말입니다. 왜 특수학교를 특수하게 바라보십니까? 이번 합의는 마치 특수학교가 기피 시설인 듯한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주고 앞으로 특수학교 설립 때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인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시간대별로. 원래 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예요. 옮겨갔다면서요. 네. 옮겨가고 특수학교를 짓기로 돼 있었죠. 옮겨간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학교가 설립되면서 학교가 통폐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있던 학교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되는데 2013년 조희영 교육감이 들어오기 전에 교육청이 이미 발표를 합니다. 여기다 특수학교 설립을 하겠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계획을 철회시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죠. 대체 부지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조희영 교육감이 다시 여기다가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 그게 지난해 9월이에요.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들이 좁혀지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갈등에 대한 조율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게 지금 보고 있는 합의 상황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요. 이 공간에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장애인 학교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후에 새로운 학교의 부지가 나오면 그때 한방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주민들이 한방병원을 원하니까. 합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현재 공간에서 일정 정도의 상황은 주민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신설되는 특수학교에서 학생을 배정할 때 강서구 지역 학생을 우선 배정한다.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 이렇게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 강서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서명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제 논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특수학교를 짓는데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의 합의문에 서명이 필요한가라는 것과 논란이 되는 거죠. 서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교육청과 합의해서 누군가가 서명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 부지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교육청 부지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들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합의하는 데 서명을 한 것 같고요. 다만 논란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을 꼭 장애인 학교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합의를 두고 여러 곳에서 뒷말이 나왔는데 특히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회를 거꾸로 돌리는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를 규탄한다. 나쁜 합의고 있을 수 없는 합의라는 겁니다. 특수학교는 계획에 있었으니까 그냥 지으면 되는데 왜 이걸 정치적으로 협의하고 흥정하느냐. 지역이익을 모두 챙긴 뒤에야 장애 학생의 교육권, 여기서 지역이익이라는 건 아마 이제 한방병원을 말하는 거고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겨우 인정한 이번 합의에 같은 정치인으로서 한없이 부끄럽다 했더니 당사자인 김성태 의원이 지역 주민과 교육청이 어려운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어떤 분이 이런 저간의 사정을 거두절미하고 좋은 설레니 나쁜 설레니 입방을 찌어대는 데에 대해서 뭘 좀 알거나 이야기하라고 면박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나쁜 합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장애 아이를 갖고 있는 학부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장애 학교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지역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피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한방병원에 대한 나름의 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장애 학교가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나쁜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애 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있던 학교가 사라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를 함께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합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사실은 두 의견이 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이번에 이제 중재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된 거고 또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쓰레기 소각장 말씀하셨으니까 어디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자치단체장이나 환경부는 거기 지역구 의원이 또 반대하면 그 사람 도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방병원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이익이 좀 연관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좀 더 추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가 통합돼서 그 학교 부지가 생기면 김성태 의원이 그럼 여기다가 국립한방의료원 짓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돼버린 거죠. 네. 또 하나 이게 좀 나쁜 합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최종적으로 그 정치인이 개입하고 안 하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후에 새로운 학교 부지가 만들어지면 그곳에다가 한방병원을 짓겠다라고 한 합의를 한 것인데 과연 그게 지켜질 수 있을 만한 합의인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합의의 주체로서 국회의원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다른 사람 바뀌거나 하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만약에 한방병원을 바꾸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교육감의 권한 사항도 또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또 동의해줘야 되고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주체가 과연 들어있는 합의인가.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정치적으로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합의이긴 합니다. 교육감도 본인이 원하는 장애인 학교를 세웠고, 김성태 의원도 의정 보고서에 쓸 수 있을 만한 것은 정확하게 했고, 반대하던 분들도 혹은 찬성하던 분들도 서로 간에 원하는 명분은 다 얻었는데, 이후의 합의가 과연 맞는 합의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 마지막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문구를 넣냐 마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답니다. 뭐냐? 갈등과 대립 속에 대체부지 마련 등으로 중재 조정의 노력을 다해주신 김성태 의원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라는 합의문 꼭 넣어야 했을까요? 그러게요. 굳이 뭐 필요성이 없는 것일 텐데 이 말이 꼭 들어갔으면 쉽겠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으셨겠죠. 네. 국회의원을 해보셨잖아요. 많은 갈등을 현장에서 조율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조율했으면 내가 거기 지역구 의원인데 순천이셨죠? 그럼 내 이름 좀 넣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형식으로만 빌려서 보면 합의문에 들어갈 만한 문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의 뭐 찬성이나 반대 위원회 측으로부터 감사패 같은 거 하나 받아서 정리하면 될 만한 일인데 좀 과도한 욕심을 부리셨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합의문에 넣을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를 여쭤볼게요.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특히 집값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들을 여기다 특수학교를 지정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수학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어떤 공간에 특수학교가 얼만큼 부족한지에 따라서 전체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특정 학교 부지를 빼고 나서 여기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지역적 반발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 같은 경우는 여의도 용산 개발한다고 정치인이 얘기하고 나니까 집값이 들썩이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정 시설이 들어오고 있을 때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특정 시설이 들어오고 있을 때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정치인들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로 일방적인 발표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촉발됐던 거라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다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6년 동안 특수학교를 새로 못 지었거든요. 네. 여기 가면 여기 주민들이 반대하고 여기 가면 여기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 학교 부지가 남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그걸 지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정치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지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만약에 남는 부지에 장애인 학교를 꼭 짓고 싶어요. 네. 당연히 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교육 환경을 좋게 줄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네.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켰으면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높게 촉발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프로세스가 그대로 밟아졌다면 네. 이런 일은 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예를 들면 프로세스는 그냥 거기에 짓는 겁니다. 이게 그러기도 하는 거고요. 시기도 거의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13년에 처음에 이제 이곳으로 정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통폐합되는 다른 학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니 교육청이 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가지고 통폐합되는 학교에는 어떻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바로 이어졌으면 될 텐데 그 건은 그대로 그냥 진도가 나가면서 이 건만 그냥 남아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교육감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카드도 사실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거여서요. 좀 그리고 교육감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한을 가지고 부여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김성태 의원에게는 이게 득이 되는 겁니까? 실이 되는 겁니까?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것은 장애인 학부모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보편적 인권에 관한 이야기도 더 나눠줬더라면 그랬다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진 정치적 함의는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순하게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고 여러 가지 더 정치적 활동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낸 공약인지 공약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의 민원이 된 것인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해득 실만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을 건데 다만 이걸 통해서 김성태 의원이 주장하는 정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강서 주민들이 훨씬 더 크게 느끼셨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병민 교수, 김광진 전 의원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요즘 논란의 중심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